자, 이제 상담에 들어갈 텐데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데요. 전화와 문자 그리고 채팅을 통해서 요청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는 02-2000-4989번, 그리고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2034,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희 쪽으로 접수를 해 주시면 되고요. 이야기를 주실 때는 내가 고민 중인 종목명, 그리고 그 종목을 매수했던 매수 평균 단가, 그리고 비중까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내가 더 고민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다면 조금 더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전화 상담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까요? LG CNS에, LG CNS고요. 예, 예,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71,400원에 30%입니다. 71,400원에 30%. 예.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건가요? 아니, 한 50일 정도 됐어요. 한두 달 정도 됐고요. 예, 예. 좋습니다. 앞서서 유 대표님 LG 디스플레이 금쪽이로 집어주셨는데 같은 이제 LG가 또 나왔습니다. LG CNS. 일단은 지금 약수익권인 구간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LG CNS는 저는 좀 기다려도 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LG그룹의 피지컬 AI로 갔을 때 가장 큰 역할을 해주는 게 LG CNS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로 생각한다라면 그 비슷한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지금 주가는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 특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클라우드 서비스 AI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LG CNS가 알게 모르게 사업을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지금 LG CNS의 주가는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 오늘 선생님 죄송한데 78,000원까지 갔는데 제가 안 팔았어요. 네. 예. 근데 이 74,000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74,400원, 500원 됐는데 이거를 차트를 보니까 제가 조금은 아는데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아서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네, 뭐 지금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작년에 고점이 10만 원인데 뭐 예. 충분히 좀 시간을 갖고 본다면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예. 주가도 보시면 기술적 분석이 전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지난번 스테이블 코인 이슈가 좀 있으면서 한번 상승을 하고 옆으로 계속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행보를 하면서도 계속 그렇게 하대요. 네? 네. 계속 74,000원 갔다가 내려오고 네. 7만 그러면서 맞아요. 이제 그 74,000, 75,000원을 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가 시도가 되면 이 자리가 돌파가 되면 75,000원, 뭐 8,000원이 돌파가 되면 사실은 매물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충분히 오늘 78,000원이 갔는데 그러니까 근데 오늘은 가다 말았는데, 그러니까 예. 한 번에 가면 제일 좋죠. 근데 좀 그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돌파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서 3월 달에 좀 상승으로 전환이 된다 그러면 한 85,000원 정도까지 어떤 추가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그러면서 분위기를 타준다라면 충분히 10만 원대도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제가 현대차가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제일 많이 오른 게 사실은 현대 오토에버입니다. 현대 오토에버가 뭐 물론 LG CNS가 그렇게 움직인다는 뜻은 아니지만 현대 오토에버가 14만 원 하던 주가가 50만 원대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LG CNS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피지컬 AI 관련돼서 LG그룹이 LG전자라든지 이런 그룹이 정말 좋은 평가를 받는다 그러면 LG CNS는 10만 원 그 이상도 가야 된다 전 보고 있습니다. 그럼 1.5%가 얼마까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제 이번에 78,000원 뭐 한 이 자리가 돌파가 되면 한 85,000원까지는 좀 단기 목표가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려오지는 안 하겠습니까 이번에는요? 그거는 이제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뭐 전문가이긴 한데 네. 점쟁이는 아니니까 정확한 상승과 하락을 모두 다 맞출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안내해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대응 꼭 잘 해보시기 바라고요. 꼭 수익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제가 이 추가 질문을 이렇게 해주시는 이유를 알 것 알죠. 같은 게 워낙 요즘 지수가 잘 나간다 하니까 비중이 30%나 되는 이 종목이 뭔가 수익을 주는 것 같다가 다시 내주는 것 같다가 이러니까 고민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럴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또 팔면 또 가는 게 주식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LG CNS는 조금 기다릴 만한 매력이 있는 기업이 아닌가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왜 이렇게 추가 질문이 계속 나오는지를 다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자, 전화, 문자, 채팅입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방법으로 저희 쪽으로 상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이실까요? 예, HD 현대 마린 엔진요. HD 현대 마린 엔진 매수가와 비중은요? 예, 99,900원에 20%입니다. 95,500원에 20%. 99,900원요? 95,900원에 20%. 네, 조금은 이제 지금 내려온 단계입니다. 현대 예. 마린 엔진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표님? 혹시 엊그저께 넥스트 트레이딩에서 매수를 하신 건가요? 아니요, 작년 11월에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점의 부근에 매수를 하셨다가 이제 계속 조정 파동을 거치고 계신 거죠? 예,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리겠고요. 일단 조선 업종 특성상 원래 주가 자체가 좀 정말 천천히 더디게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지금 시장에서 워낙 반도체들에 대한 실적이 너무 좋고 그리고 미래 가치까지 포함이 되면서 워낙 불균형이 치솟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포모 현상이 오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조선업을 투자하신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천천히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H당국 조선해양 쪽에서 이제 LNG 발주가 올해 계속해서 더 늘어날 거라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우려할 부분은 이제 중국이 워낙 지금 공세가 심하다 보니까 좀 우려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내수 위주면서 또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중국의 견제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가 관련해서 구체적인 맵을 공개한 게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업 자체가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냥 여유롭게 그냥 가져가셔도 되는 측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조금은 여유를 갖고 대응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까요? SK 바이오파 SK 바이오팜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12만 원에 20%요. 12만 원에 20%. 어우, 좋습니다. 오늘 11만 9,500원 마감됐으니까 거의 딱 이제 매수가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고민이세요? 아니, 지금 좀 한참 됐는데 예. 몇 개월 지금 됐는데 그냥 안 오르고 진짜 항상 그 밑으로만 있어가지고요. 중간에 혹시 작년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아니요. 작년까지는 작년에. 작년이면은 최근에 한번 수익을 좀 줄 때가 있었죠? 아니,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작년 말쯤에 매수를 네.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뭐 지금은 조금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주들이 한 2달 정도 힘들었죠. 좀 기간 조정도 주고 가격 조정도 좀 주는 모습이었고 SK 바이오팜은 조금 유독 많이 빠졌습니다. 내전증 치료제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14만 원까지 거의 15만 원 언저리까지 올라왔다가 상당 부분 그 상승한 걸 다 되돌림이 나와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반등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라서 조금은 더 지켜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고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판단하고 있어요. 특히 내전증이라는 그 시장을 확고하게 SK 바이오팜이 좀 잡고 있는 부분들 이와 관련된 매출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내전증이라는 게 쉽게 설명하면 간질 옛날 병으로 그런 부분인데 이게 계속 이제 뭐 스마트폰이든 이런 영상 노출이 심해질수록 이게 치료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제 환자 발병률도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SK바이오팜의 제품은 상당히 조금은 경쟁 업체들 대비해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뭐 올해 같은 경우도 매출이 한 7천억을 넘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거기에 맞춰서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바이오 기업들이 그냥 매출 없이 개발만 하는 기업들도 많은데 SK바이오팜은 확실한 실적이 나오는 제품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고 또 신약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감안한다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딱 매수가에서 그냥 뭐 상승 하락을 좀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도 이제 하락을 좀 멈췄다라는 게 좀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고 만약 3월 달에 조금 바이오주들의 힘을 좀 낸다라면
일단 한 13만 원 정도까지의 어떤 반등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거기서 추가적인 상승 여부는 그 이후의 어떤 흐름들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SK 바이오팜에 대해서 만나봤습니다.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연결해보죠.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까요? 네, ITM 반도체요. ITM 반도체. 네네. 예,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원래 처음에 62,000원부터 사가 지금 55,000원에 20%예요. 55,000원이요? 네네. 55,000원에 20%. 네네. 이게 한 5, 6년 됐어요. 예. 지금 처음에 예. 62,000원 처음에 사가지고 조금 물 타가지고 55,000원 됐거든요. 그럼 지금 손실폭이 좀 많이 큰 편이잖아요. 많이 커요. 혹시 비중이 중간에 제가 좀 많이 들어가지고 중간에 좀 매도를 하실 생각은 안 하셨었나요? 안 했어요. 그냥 5, 6년을 끌고 온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네. 하단에 현재가와 매수가가 비교가 나가고 있는데 손실폭이 꽤 큰 상황입니다. 좀 어려운 상담이 네. 될 것 같은데 잘 상담을 해주시죠. 일단은 네, 어머니 좀 마음이 많이 아프고요. 네. 마음이 아픔과 동시에 일단은 산업 자체를 먼저 학습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ITM 반도체가 이름만 반도체지 실질적으로 하는 지금 주력 사업은 이제 배터리 보호 회로고요. 네. 배터리 보호 회로고 동시에 전자담배 사업을 좀 주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지금 반도체가 이렇게 빅사이클이고 이렇게 정말 좋은데 네. 회사 이름에 반도체라는 이름이 붙은 게 조금은 실망스럽지 않나요? 네. 네, 그런 측면이 있는데 5, 6년 기다리셨는데 지금 최바닥에서 회사가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ESS랑 로봇 이쪽으로 갑자기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 재편을 한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소식이 나온 지 얼마가 안 됐거든요. 그럼 다시 네. 이 회사가 정말 그런 그쪽으로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좀 진행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지는 사실은 의문이고 개인적으로 동시에 네. 지금부터 이제 기술을 개발한다라도 개발부터 이제 투자 그리고 생산까지 들어가는 과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현실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안 맞는 매매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현실적으로 사실은 저라면 마음의 결정을 한번 좀 굳건하게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산업이랑 맞지도 않고 그리고 이게 트렌드 쪽으로 봤을 때 지금 돈 되는 건 다 메가 트렌드거든요. 전자담배랑 보호회로가 메가 트렌드는 아니잖아요. 메가 트렌드라고 한다라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쓰고 있는 이제 반도체, AI 반도체라든가 뭐 AI, 로봇, 원전, 에너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폭발하는 쪽이 많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메가 트렌드가 발생할 수 있는 분야에서 적절한 시점에 장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좀 투자 실패를 인정하는 쪽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이게 손실이 너무 커서 네네.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 물타기 그건 어떤가요? 물타기 할 자금으로 차라리 저라면 다른 종목 지금 잘 간 종목들 많잖아요. 네. 중대형주 지금 올라타는 거 따라 타도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장이거든요. 그렇게 수익을 내시면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대형주 지금 잘 가는 쪽에서 수익을 내시면서 그 수익을 낸 만큼 ITM 반도체를 잘라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올라갈 확률은 없나요? 전혀? 일단 올라갈 확률이라고 한다면 지금 자사주 좀 많이 갖고 있는데 애초에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가 있었으면 상법 개정 이해가 나옴과 동시에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좀 행동을 옮겼어야 되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네.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주가가 역사적 바닥이기 때문에 네. 상승은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생각하시는 그러한 가격대까지 올라올지는 의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좀 물을 타가지고 워낙 이게 차이가 많이 나서 좀 타가지고 나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시청자님 네. 일단은 큰 손실을 보고 있어서 많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 손실을 줄이거나 혹은 또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말씀하신 방법도 있겠고 또 이 대표가 얘기를 한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잘 판단하셔서 손실을 좀 최대한 줄이시고 또 다른 쪽에서는 수익이 많이 나시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마음이 좀 같이 아파지는 그런 상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런 종목들 아마 다들 경험이 한두 번씩은 있을 거예요. 확실하게 손실 매도를 해야 할 때 그 타이밍을 놓치고 나면
이게 확률을 따지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우리 전화 상담으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까요? 잠깐, 저걸 잊어버렸네. 저걸 갑자기 저기가 됐네? 예. 보유 중인 종목이신 거죠? 네. 예, 잠깐 뭐 보셔도 되니까. 잠깐만요. 예, 잠깐 보시고 말씀을 하시죠. 자, 뭐 조금 전에 이제 상담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장이 워낙 잘 가다 보니 주위에서 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내 종목만 왜 이래라고. 아마 그런 분들이 오늘 저희 전화, 문자 그리고 채팅 통해서 연락 많이 주실 것 같은데 이번에는 또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이실지. 자, 시청자님 확인되셨을까요? 잠깐만요. 예. 자, 그러면 저희가 제형솔루텍인데요. 예, 제형솔루텍 예,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평당가가 4,700원이고, 4,700원, 예, 5%인데, 5%. 예. 이게 제가 처음에 2,000원에 매수를 해가지고, 오, 예. 신고가 가서 떨어질 때, 예. 반등하는 줄 알고, 그때 또 해가지고 평당가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럼 수익 실현은 전혀 아직 못 하신 상태인가요? 지금 약간의 손해 본 거죠. 뭐 그냥 약간의 손해인데 큰 손해는 아닌데 내가 지금까지 본 저 주가 그래프가 이 솔루텍이 예. 영 아닌 것 같아서 이상. 알겠습니다. 자,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고 어쨌든 중간에 내가 차익 실현을 했던 적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진 않고 예. 사가 더 그냥 네네. 처음에 산 거만큼 더 보탠 게 물타기가 아니라 엮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 반등이 나올 줄 알고 조금 더 비중을 실었는데 자,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할까요? 사실은 뭐 제형솔루텍이 갖고 계셔서 아시겠지만 이 회사가 어떤 뭐 엄청난 어떤 기대감으로 올라온 게 로봇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형솔루텍이 만드는 게 카메라 모듈 관련된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쪽 관련해서는 탄탄한 그래도 나름대로 연 한 100억 영업이익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도 한 1,000억 전후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꾸준한 실적은 나오고 있는데 성장 모멘텀이 좀 없었죠. 그것이 이제 로봇이 붙어주면서 주가가 한 1,000원 하던 주가가 한 8,000원대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사실은 최근 한 달 동안 보면 로봇주들이 힘을 전혀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좀 조정이 나온 거고 그리고 또 지금 주가가 저는 조금은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 때문에 카메라 모듈의 매출은 늘어날 수 있는데 당장 채택이 된 것도 아니고 로봇이 지금 당장 생산돼서 인도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그 기대감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 또 이런 카메라 시장은 워낙에 경쟁 업체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0원에 매수하실 때는 상당히 이제 큰 고민을 하고 매수하셨는데 이게 한 8,000원까지 가다 보니까 더 가겠다는 생각으로 조정시 매수하셨다가 평단가가 확 높아지면서 지금은 손실을 보고 계신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저는 결국에는 이제 3월 초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어쨌든 이제 2월 말까지는 옆으로 횡보하면서 버텨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로봇 테마주들이 다시 힘을 받아주면서 간다 그러면 충분히 뭐 5,000원, 5,500원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저점이 4,000원이 이탈하게 된다라면 조금은 흔들림이 좀 크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중이 적기 때문에 4,000원을 마감 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 4,000원을 크게 이탈한다. 그러면 그때는 저는 일단은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손절을 해도 될까요, 그럼?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4,000원이 사실 얼마 안 남은 금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러면 그 평당가가 4,700원이라고 해도 그 2,000원에 산 거 있고 위에 산 거 있으니 큰 손해는 없기 때문에 네. 안 된다 그러면 빨리 손절을 해야 될까 여쭤보는 중이라서. 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 초의 흐름을 좀 보면서 좀 아니다 싶으면 한번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어제 이 종목이 또 약간 수익권으로 올라갔다가 윗꼬리가 달리면서 지금 조정을 좀 이어가는 분위기여서 아마 고민이 더 되실 것 같은데 위아래로 그 가격 선을 좀 잡아두시고 대응을 하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이실까요? 브루노이요. 보로노이요? 네. 오,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죠? 29만 3천 원에 30%예요. 예. 자, 뭐 이번 주 잘 갔습니다. 그러면서 수익권으로 전환이 된 것 같은데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아니 조금 더 갖고 가도 되는지 했어요. 수익을 어느 정도 노려볼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이신 거죠? 한 35만 원은 가지 않을까 해갖고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예. 좋습니다. 오늘 장에서 일단은 뭐 34만 9천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35만 원 선 도달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네. 네, 올라타는 말에 잘 타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첫 번째 재료를 말씀을 드리면 비소세 포함 치료제랑 고형암 치료제가 이제 이거 임상 업데이트 예정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기대감이 어디까지 이어지냐인데 초점이 지금 AACR 2026에 맞춰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세계 3대 암 학회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4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3월 달에는 지금 이제 매물이 없고 천장을 뚫었으니까 모든 매물을 소화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거는 기대감을 부여하면서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35만 원은 이제 무난하게 개인적으로 갈 것이다라고 좀 의견을 드리겠고요. 단 근데 이거는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욕심을 섣불리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35만 원은 무난하게 갈 수 있겠지만 요새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초록창이나 노란톡을 보시잖아요.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의 평균 단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보로노이 말씀 주셔가지고 잠깐 보면서 초록창에서 보로노이 기존 주주분들은 평단 얼마 이걸 갖고 있을까 한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17만 원에 갖고 계십니다. 17만 원에? 네, 지금 아마 대략적으로 2배 수익인 거죠. 그러면 이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를 알고 미리 선제적으로 투자가 들어가신 분들이 지금 2배가 수익 중이기 때문에 이제 이분도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차익이랑 고민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분명한 건 비싸게 사셨기 때문에 욕심을 내지 마시고 지금 생각하신 것처럼 아마 35만 원 무난하게 돌파가 나오겠지만 그 부분에서는 욕심을 내지 마시고 좀 고민을 좀 과감하게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뭐 거기서 5%만 남기고 25%는 처분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5%를 남겨놓는 것도요? 네, 무난하게 걱정하시는 가격까지 갈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분할로 수익 실현을 꼭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화 상담을 쭉 진행해 봤습니다. 상담은 이렇게 전화로도 진행이 되지만 전화는 많은 분들에 대한 상담을 받지 못해서 저희가 문자창과 채팅창까지 열어뒀습니다. 종목명 그리고 매수 평균 단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이 가능한데 저희 이렇게 채팅과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들 한번 엄선을 해서 모아봤습니다. 이름하여 주식의 운명 카드가 말해준다. 화면 함께 보시죠. 자, 저희가 오늘도 5장의 카드를 준비해봤습니다. 카드의 뒷면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뭐 이제 조금 익숙해진 그림일 것 같은데 오늘도 두 분 뒷면만 보고 골라주셔야 합니다. 자, 어떤 종목 몇 번째 고르실 겁니까? 이 대표님. 저는 오늘도 3번 가겠습니다. 늘 가운데를 노리시는. 자, 이 대표가 3번 카드고요. 그리고 유 대표님. 저는 5번 가겠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거죠? 네. 예, 맨 오른쪽 달 모양. 예, 좋습니다. 5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또 난이도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보시죠. 자, 3번과 5번을 골라주셨는데 항상 3번을 고르시는 걸 알아서 제작진이 이렇게 넣은 건지 가장 어렵다는 별 5개짜리가 들어왔고 그리고 유 대표님은 별 3개짜리입니다. 자, 과연 별 5개와 3개의 종목은 어떤 걸지 만나보겠습니다. 에코프로가 별 5개네요. 비중이 100%여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84,200원에 비중 100%라고 에코프로에 대한 상담이 들어왔고요. 별 3개짜리 상담은 한국석유였습니다. 18,800원에 20%. 자, 그리고 각각 고민되는 지점까지 남겨주셨는데 유 대표님 먼저 별 3개, 5개짜리는 좀 제가 시간 벌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별 3개 한국석유 먼저 가보겠습니다. 18,800원에 20%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걸 18,800원에 매수를 하셨을 때는 정확하게 손절가를 정해놓고 들어가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손절가를 정해놓고 들어갔어도 사람이다 보니까 거기서 또 정리를 못하지 않았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사실은 한국석유는 뭐 모멘텀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오르죠. 그 안 좋은 뉴스가 전쟁이라는 키워드죠. 그래서 뭐 중동 이슈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한 번씩 튀는 게 한국 석유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회사가 실적은 꾸준히 나오는 회사예요. 근데 그 실적이 꾸준히 나오는 게 그냥 딱 꾸준히 그대로만 나오는 회사예요. 뭐 매출은 한 6, 7천억, 많이 나와야 7, 8천억 되고 영업이익이 상당히 낮습니다. 2%가 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많이 나와 2%?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조 원 매출을 보여도 영업이익이 200억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 200억이 적은 건 아니죠. 근데 그 200억을 상당 부분 또 배당으로 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대주주 물량이 한 50% 가까이가 돼요. 연계된 물량이. 그러니까 나머지 50%.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그 작은 물량으로 뉴스가 나오면 작전 세력들이 한번 띄었다가 또 단기 차익 내고 또 빼는 그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회사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18,000원에 매수하신 것도 사실은 이 회사가 좋아서 매수하셨다기보다는 이란 이슈가 좀 있으니까 요거 트럼프가 공격하면 전면전 해가지고 핵전쟁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막상 일주일 동안 전혀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이란 관련된 이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생각했었던 모멘텀이 소멸해 버리면, 안 나오면 빨리 정리를 했어야 된다 판단하고 있고, 지금도 반등을 이런 건 기다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내가 손실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럼 비중이 20%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조금씩이라도 계속 정리를 해 나가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차트 조금만 당겨 주시겠어요? 네. 더 길게. 자, 그러면 보면 길게, 예, 네. 조금 더. 예, 보면은 저 앞에 있는 삐쭉하고 튀어나왔던 부분이 작년 이제 6월이니까 네. 사실 이번 시세가 나오기까지 거의 8개월이 걸린 거거든요. 네. 물론 똑같이 이렇게 가리라는 법은 없지만 저런 모습을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상승과 조정 때에도 좀 참고를 해서 조심을 했어야 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작년 6월 달에도 딱 그때가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란 타격했을 때일 거예요, 아마. 제 기억이 맞다라면. 그러면서 며칠 관련된 기업이 움직였다가 이란이 보복하고 나서 크게 이슈가 없으면서 다 흘러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비슷한 가격까지 올라갔었죠. 21,000원까지 올라갔었고. 근데 더 이상 어떤 모멘텀은 좀 없다 보니까 주가는 좀 흘러내리는 모습인데, 모르겠습니다. 뭐 주말 사이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란을 공습한다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없으면 주가는 좀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란하고 미국과 전쟁이 나기를 기도하는 것도 좋은 생각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정리를 해 나가되 좀 미련이 남는다면 한 번에 정리하지 마시고 뭐 한 3%씩 5%씩 조금씩 정리해 나가다 보면 또 한 일주일 안에 또 어떤 뉴스가 나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올라가는 걸로 조금 손실을 좀 줄이는 전략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석유에 대한 상담 진행해 봤고요. 별 5개짜리가 에코프로였는데 제가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매수가가 84,200원이면 네. 2배 수익이 넘거든요. 네. 비중도 100%고. 네. 상담하기 어려우신가요? 아니요, 저는 왜 제 기억 속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한번 예. 저도 기억이 좀 약간 나는 것 같아요. 1월 말쯤에 어떤 시청자분께서 전화를 주셨던 것 같았거든요.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앞전 매물 다 뚫어버리고 15만 원 돌파하면 다시 한번 연락을 달라라고 한번 그래서. 드렸던 것 같은데, 예. 20만 원 부근 이제 오셔갖고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별 5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20만 원에서 절반을 팔고 연말까지 가져가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과 같은 이런 터지는 거래 대금이라든가 이런 양을 보시면 전 에코프로가 더 상승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과서처럼 오히려 문의를 주셔가지고 5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좀 수월할 것 같고요. 말씀 주신 대로 20만 원 부근에서 욕심 없이 절반 매도를 하신 다음에, 연말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만 원을 돌파한다. 그러면 20만 원을 최후 마지노선으로 두시고 어디까지 상승하는지 한번 두고 보셨다가 자율적으로 매도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별 5개였던 이유는 이 대표가 배합하지 않으면서 상담을 잘 할 수 있는가, 아마 그 부분 때문에 별 5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카드 상담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죠. 전화와 문자 그리고 채팅 통해서 상담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 금요일에는 매일경제TV 저녁 방송이 쭉 이제 상담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하는 1부 그리고 또 이어서 2부까지도 진행이 됩니다. 많이 연락 주시고 최근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 다 해결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청자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전화 연결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이실까요? 네, 한국 PIM이요. 한국 PIM 매수가와 네. 비중은요? 83,500원 20%요. 어우, 좋습니다. 그러면은 수익이 잘 나고 있는 종목일 것 같은데 이번 주부터 네. 본격적으로 수익이 나기 시작했나요? 네, 매수는 1월 중순쯤에 했고요. 한 1월 달 좀 중순. 넘게 들고 있었고, 예, 이번 주에서부터 이제 수익 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예. 뭐 가지고 계신 목표가가 있으세요? 목표가는 15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예. 이제 이런 수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투자 경고 뭐 이런 이제 주의 같은 게 붙어서 좀 불안한 면도 좀 있거든요. 네네,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15만 원 정도를 잡고 현재 바라보고 계신다. 자, 어떻게 상담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사실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회사만 본다라면 저는 사실은 비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결국 이 회사도 로봇 관련된 기업이고 또 휴머노이드라는 이런 거에다 또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왔는데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또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 또 품절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주주 물량이 50%가 넘을 거예요. 그리고 기간이 꾸준하게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유통 주식수가 그러니까 총 발행 주식수가 600만 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600만 주에서 대주주 물량 빼고 뭐 기간 물량 빼고 이렇게 하면은 실제 거래될 수 있는 물량이 많은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은 거래량에 의해서 작은 매수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올라온 것도 사실은 뭐 최근에 뭐 DB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지만 다른 로봇주가 다 고점 대비 한 30-40% 빠졌는데 이 회사만 거의 또 한 100% 가까이 올라갔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리포터 때문에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품절주다 보니까 그냥 세력이 그냥 올리고 싶은 가격에 그냥 올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긍정과 부정이 있는데 일단 지금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라 말을 하기가 좀 쉽진 않다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지금 시청자분이 한 15만 원 뭐 예상 목표를 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충분히 그 정도는 갈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뭐 못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시가총이 7,600억이에요. 그러면 보통은 한 뭐 휴머노이드 관련돼서 이슈가 붙거나 해서 좀 기대감이 좀 좋으면 한 1조 원 정도까지는 가는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1조 원 정도의 시가총액을 감안하면 제가 보기에는 한 16만 원, 17만 원까지도 가능은 하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성이 높을 수 있다는 건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 일정 부분의 그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그 자리가 무너지면은 좀 정리를 좀 하고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님 목표가도 설정해 두시고 익절가도 함께 설정을 해 두시면 아마 수익 실현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무상증자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죠.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0만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이런 기업들이 지금 시청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3대1, 뭐 5대1 무상증자를 하면서 주식을 늘릴 수는 있는데 그걸 제가 말하기에는 내부자도 아니고 예. 그거를 생각하면서 기다리자 말하기에는 조금은 조심스럽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또 수익을 보고 있는 분의 시청자분의 상담을 받아봤고요.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이실까요? 삼천단계 이야기예요. 오, 삼천당 제약이요? 네. 오, 매수가와 비중은요? 62만 5천 원에 10%인데 이거 예. 언제쯤 매도해야 될란 거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우선은 어제장에서 상한가 나왔죠? 네. 혹시 어제 매수하셨나요? 예, 어제 아침에 그래가지고 어제 아침에. 와, 이걸 어떻게 또 보시고 예, 매수를 아침에 하시고. 그게 프리 때 보니까는 매도 매수 잔량이 많이 차이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했는데 예, 예. 이게 지금 코스닥 3천 간다 그래서 언제까지 유지를 해야 될란 것이 궁금해서 네, 전화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어제 그러면은 거의 상한가를 전부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지금 단계까지 온 건데 자, 어떻게 네. 좀 대응을 해봐야 할까요? 일단은 다음 주 부근 가갖고 이제 분할적으로 매도하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마 네. 가격대는 지금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좀 충분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기술 이전 관련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규모가 좀 상당하고 그리고 일전에도 한번 지난 1월 달에 고점 돌파 50만 원 부근 돌파했을 때 나왔던 이야기가
이제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런데 네. 이 회사가 제네릭 관련해서 복제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이제 그 다음 네. 2차적으로 이번에 그 유럽 쪽 그 기술 이전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게 좀 급등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도 이때 그 제네릭이나 질피온 쪽으로 공부를 상세히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3천당 제약이란 종목을 놓고 봤을 때 이번에 좀 이 내용을 보면 네. 미국이랑 국내가 아니라 유럽을 위주로 수출했잖아요. 네. 좀 참고하셔야 될 거는 국내에서 판매가 되려면 이제 국내 생동시험을 거쳐야 됩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아직 나온 게 없다라는 좀 걸리는 부분이고, 네. 두 번째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라이센스 관련해가지고 그 부분을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네. 제네릭 쪽이다 보니까. 그런데 네. 아직 그쪽에 관한 일정이라든가 그러한 공유된 내용이 아직은 없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 네. 내용을 보시면 아마 대부분 11개국 유럽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재료는 신선하고 금액도 좀 크게 와닿기 때문에 긍정적일 네. 수 있겠지만 우려해야 네. 될 부분이 나중에는 좀 작용을 하면 주가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주가 크게 급등이 나오지 못했던 이유는 주가가 한번 급등이 나오면 5거래일 45%, 15거래일 85%, 네. 투자 주의 경고 위험 단계로 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오늘 주가가 크게 안 올라갔던 것 같고 아마 다음 네. 주 한 번 더 좀 상승이 나오잖아요. 네. 그때 이제 분할 쪽으로 매도를 접근하시면서 수익을 챙기시는 전략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야, 이렇게 매수를 한 당일에 상한가를 기록하는 일이 경험이 굉장히 뭐 잘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많겠지만 흔치는 않을 것 같은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담을 잘 진행을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까요? 저기 한미반도체요. 한미반도체, 예, 네, 어저께하고 오늘하고 많이 올라갔는데. 그렇죠. 오늘 지금 저기에 종가 끝나고 3시 반 끝나고 나서 많이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예, 예. 그냥 더 가지고 있어도 되는지 걱정돼서 한번 여쭤봤어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오늘 정규장과 애프터마켓에서의 차이는 한 3% 정도가 나는 상황이고 예. 매수가와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19만 6,500원에 24%. 19만 6,500원에 24%. 그러면은 일단은 어제 오늘 상승으로 꽤 수익이 커진 현재 상황으로 보입니다. 유 대표님, 어떻게 대응할까요? 뭐 애프터마켓에서 한 3-4% 빠졌는데 네. 이걸 뭐 두려워할 정도는 아니다 판단하고 있고요. 뭐 매수를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근에 매수하셨을 것 같아요. 19만 원대면 2월 달에 매수하지 않았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어쨌든 이제 한 3거래일 동안 주가 한 70% 정도 올라오면서 수익이 좀 크게 났는데 저는 뭐 일부 이 실현은 좀 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고 있는 한미반도체의 목표가는 조심스럽지만 한 50만 원까지 좀 보고는 있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오늘도 이제 장비 공개를 하면서 확실한 기술 격차를 보여줬습니다. 경쟁 업체하고. 그리고 이게 HBM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SSD라는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한미반도체의 기술력을 한번 확인시켜준 계기가 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어제 오늘 사실은 반도체 소부장이 그렇게 썩 힘을 못 낼 때도 한미반도체가 올라왔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동안 한미반도체가 한 2년 동안 너무 좀 시장에서 박하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4년 고점을 찍고 나서 작년 말까지 그때가 힘들었죠. 그렇죠. 예. 자, 남들 다 오를 때 이에서는 못 올라갔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죠. 경쟁 업체가 나온다. 하나비전이죠. 때문에 올라온 건데 글쎄요. 저는 하나비전이 한미반도체 경쟁이 될 것인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납품처가 많아졌잖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새로 생겼고 삼성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흔들림은 있겠지만 저는 전부 다 매도하기보다는 좀 불안하시면 일부 이익 실현하고 조금 더 끌고 가신 전략이 좋지 않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무너지지 않으면 반도체는 더 갈 것이고 한미반도체는 그 선봉장이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예. 현재 비중 24%인데 그럼 비중을 조금 더 키우는 건 어때요? 키우는 거는 굳이 지금 25%인데 여기서 더 예. 키울 필요까지는 있지 없지 않을까? 예,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시청자님 예. 수익 실현 잘 해보시고요. 네. 일단은 더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아주신 것 같으니까 올라가는 네. 그 속도와 또 수급 같은 거를 잘 참고하시면서 수익 실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확실히 지난주보다는 수익을 내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상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어떨런지 시청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까요? 네,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이고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5만 3천 원에 비중 10%입니다. 얼마라고요? 15만 3천 원에 비중 10%입니다. 네, 15만 3천 원에 비중 10%. 자, 그러면 이제 오늘자로 약 손실 구간으로 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최근에 그래도 뭐 움직임이 1월 내는 괜찮았거든요. 자, 어떻게 상담을 해주시겠습니까? 다음 주 이제 3.1절 연휴 끝나잖아요. 그럼 그 다음 이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매수가 부근에서 정리를 하시고 차라리 지금 뜨거운 종목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장에서 두 가지 종목이 조금 약간 주가가 더딘 종목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셀트리온이고요. 이제 두 번째가 아모레퍼시픽이라면 될 것 같은데 두 회사의 공통점은 회사가 나쁜 회사가 아닙니다. 돈 정말 잘 벌고 있고 실적도 굉장히 잘 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우려할 부분은 무엇이다? 상속이에요. 아마 오늘자 해가지고 최근에 서경배 회장님께서 그 차녀한테 지금 주식을 증여했다는 소식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아마 19만 주 증여했다고 알고 있는데 증여가 이제 한다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룹 안에서 지분 구조를 이제 정리한다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정리하는 과정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단기간에 걸리는 게 아니라 조금 오래 걸리는 편이고, 그리고 동시에 보니까 공매도 집중 타겟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봤을 때 지금 공매도 금지 적용 공시가 없나 확인을 했는데 그 공시가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시면 15%가 넘어갑니다. 공매도 비중이 15%예요. 매도 압력이 굉장히 지금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 상승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좀 지금 시장에서는 워낙 지금 빠르게 좀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좀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뭐 셀트라든가 이런 지배구조 관련해서 정리라는 종목보다는 차라리 주도하고 있는 업종으로 가시더라도 전 더 빨리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매수가 부근에서 정리하는 의견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때로는 내가 수익도 아니고 손실도 아닐 때 조금 옮겨 타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해 주셨고요. 다음은 문자와 채팅으로 들어온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 대표님 앞으로 1097님께서 남겨주신 종목 고민입니다. 종목명은 농심. 44만 3,800원에 비중이 30%라고 하십니다. 농심, 이번 주에 좀 움직임이 약간 좋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딱 매수가 언저리잖아요. 지금 44만 원에 매수하셔서 43만 원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종목 교체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K-팝 열풍이 좀 불면서 작년에 한번 주가가 한번 크게 올라왔었는데 그 다음에 뭐 이렇다 할 모멘텀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그때 당시에 일시적인 인기 때문에 올라가는 주가는 대부분이 좀 그 주가가 제자리로 오는 경우가 좀 많이 있다는 걸 감안했을 때 저는 농심은 매력이 별로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뭐 배당 뭐 이런 부분들도 과거보다는 좀 많이 줄어든 부분들이 좀 있어서 웬만하면 큰 손실이 아니시니까 종목 교체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농심에 대해서는 매수가 부근 종목 교체 의견을 주셨고요. 자, 다음은 이건희 대표 앞으로 온 8887님 고민입니다. 종목명 G2파워, 매수가가 12,400원이고요. 자, 그러면 약간의 손실 구간, 그리고 비중은 50%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일단은 분명한 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 것 같고 저는 과감한 손절도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대장주가 아닙니다. 지금 원전주 다 잘 가는데 심지어 원전 대장주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3% 가까운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시가총액 2천억 초반에 있는 이 회사가 보합권에 있다. 지금 시장 흐름이 좀 많이 헷갈리다 보니까 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저도 많이 헷갈리고 포모도 오고 경험을 해보니까 지금 시장은 비싸면서도 개인들이 접근이 어렵고 대장주를 놓쳤다면 차기 2등주 그 정도까지만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 소외주 잘못 사면 대장주가 빠질 때 더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G2파워 같은 경우는 지금 막 정고점을 뚫었다고 하지만 아마 요 부근에서 굉장히 많이 흔들리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에 상승 한번 줄 수도 있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0% 약간 손실권이실 거거든요. 그런데 약반등하면 저는 이렇게 비중을 태워가지고 마음을 졸이시기보다는 미련 없이 그냥 기준점에서 한 마이너스 5% 7%까지 손절을 하시고 대장주로 차라리 갈아타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G2파워에 대해서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상담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유 대표님 앞으로 온 채팅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꼬미님께서 SKC에 대한 궁금증을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0만 9,500원 그리고 비중은 5%라고 하십니다. 자, 아무래도 오늘 뭐 유리기판 얘기도 많이 들려왔고 SKC 같은 경우는 유증 소식 또 있어서 또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이 회사 참 어려운 회사인데 지금 좀 기다려보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딱 매수가보다 약간 수익 중이신 걸로 좀 보여지는데 일단 뭐 유상증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런 거는 딱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유상증자의 절반 가까이를 대출금 상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기업의 신뢰성은 그렇게 높진 않다 판단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SKC를 버릴 수가 없는 게 또 유리기판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기 때문에 일단 주가는 유상증자 이슈를 잘 소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10만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지금 좀 기다려 보시자. 그리고 좀 올라온다 그러면 유상증자에 대한 해석을 상당히 좋게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14만 원 분위기만 만들어지면 15만 원까지 어떤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유리기판 테마가 돌 때 이제 삼성전기, SKC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주가의 그 추이가 굉장히 좀 달라진 요즘 모습입니다. SKC에 대해서 분석을 잘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이 대표 앞으로 온 빵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고민을 남겨주셨는데요. 매수가가 122만 원 그리고 비중은 5%라고 하십니다.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추가 매수 또는 매도 시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일단은 추가 매수는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이제 걱정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같은 구간 같은 경우는 그냥 기간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방산 쪽에서도 굉장히 좀 뚜렷하게 좀 나타나고 있지만 최근에 또 LNG 유통 쪽으로 처음 좀 진출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갖고 있는 사업 영역을 봤을 때는 첫 번째가 방산,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에너지 이쪽으로 좀 크게 좀 간추려 볼 수가 있겠는데 글로벌 메가 트렌드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하락은 제한적이라 판단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추가 매수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상승에 좀 무게를 두고 1차적으로 이전 정고점인 140만 원 부근까지 한번 돌파하는 흐름 한번 기대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저희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간은 한 10여 분 정도가 남은 상태인데 또 이어지는 2부까지도 상담은 진행되고요. 번호나 문자 접수는 방법은 달라지지 않으니까 지금부터 많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2-2000-4989 전화 주시거나 100원이 드는 샵 2034로 문자 남겨주셔도 되고요. 또 채팅창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원활한 상담을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까요? 예, 현대제철. 현대제철. 저희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예, 32,000원에 20%요. 32,000원 20%. 자, 그러면 수익이 나고 있는 구간입니다. 오늘도 수익이 꽤 커졌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유 대표님께서 상담을 해주실까요?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이제 오늘 올라온 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미국이 데이터 센터를 열심히 짓기 때문에 철강 관련돼서 수요가 많을 거다 하는데 전 그거는 무시하는 게 맞다 판단하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를 지금까지 열심히 지었는데 철강 관련된 가격이 엄청나게 오른 게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하나의 그냥 기사거리인 것이지 이것이 어떤 철강주들의 매력을 엄청 높인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오늘 이제 현대제철이 강하게 올라오면서 마감할 수 있었던 것 중에 또 하나는 새만금 투자죠. 현대차그룹이 새만금에다가 9조 원 정도 투자를 확정지었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같이 움직인가 생각하고 있고, 특히 새만금 관련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런 친환경의 어떤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철강사들은 아리백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는 상황에서 현대제철이 새로운 어떤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면 충분히 추가 상승을 좀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45,000원 정도가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조금 더 높은 가격을 보시는 게 맞고, 그러면 한 6만 원, 한 뭐 7만 원, 요즘엔 분위기라는 게 워낙에 빨리 움직이는 거라서 한 6, 7만 원까지 목표가를 열어놓고 조금 더 대비 기다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거래량 붙으면서 그래도 양봉이 길게 나왔으니까 조금 추가 수익까지도 한번 노려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현대제철까지 만나봤고요. 다음 전화 연결 이어가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까요? 네, 하나비전이요. 한화비전이요? 네. 예, 유 대표님 말씀 듣고 전화 주신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자,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죠? 85,500원에 예. 10%요. 85,500원에 10%. 자, 그러면 네. 지금 거의 매수가 부근입니다. 자, 네. 이거를 우리 유 대표님 의견도 들어야겠지만 일단 이 대표님 먼저 상담을 해 주시죠.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 싶고요. 이거 네. 제가 아마 이번 달 초에 여기 방송에서 추천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하나비전을 보시면 이제 상승 초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앞전 물량 다 소화한 다음에 시세 본격적인 상승 초입이라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무엇이냐, 하나비전이 상한가 간 날 보시면 이제 차세대 HBM 본더가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인데 2세대 하이브리드 본더 개발 완료 소식이 뜨면서 상한가에 진입을 했잖아요. 동시에 한미반도체가 어제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더 훨씬 성능이 뛰어난 압도적인 기술력의 그 BOC 본딩을 개발했다. 그리고 양산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떴어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또 확 올라갔잖아요. 이제 경쟁 구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 한미반도체는 HBM 본딩 쪽으로 워낙 뚜렷하게 나타나는 이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비전 같은 경우는 이제 HBM 본딩 쪽은 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CCTV 이제 카메라 쪽으로 관련해갖고 매출 2조 이상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이제 AI가 좀 급격하게 이제 발전을 하면서 이제 보안용 카메라까지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고, 동시에 HBM 본딩까지 붙었고, 그리고 아마 지금 하나가 인적 분할이 올해 7월에 지금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하나 로보틱스라든가 이러한 신사업 관련 재료들이 대부분 다 하나 비전으로 붙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0만 원 부근까지 좀 무난하게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뭐 지금 추가 매수보다는 시간 조금 더 지켜보시고 지금 비중만 갖고 계시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조금은 아쉬움이 남으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수익이 조금 다음 주에 좀 나올 수 있기를 함께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하나비전 만나봤는데 이제 전화는 끊었으니까 우리 유 대표님께 이 하나비전에 대한 얘기도 좀 더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 과거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HBM3E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고 뭘 투자할까요? 이런 질문들 상당히 많이 드렸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지금 지나고 보면은 둘 다 아무거나 했어도 다 상관없다, 다 좋다라고 결론이 난 거잖아요. 한화비전과 한미반도체 지금 뭐가 더 좋습니까? 이런 질문들도 분명히 받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냥 둘 다 잘 갈 수는 없을까요? 뭐 둘 다 잘 갈 거라 보고는 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이제 한미반도체 상승률이 더 좋지 않을까. 왜냐면 그 한미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한 8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비전이 따라오고는 있다고 하지만
한미 반도체의 이 점유율을 다 뺏어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률이라든지 매출 성장 이런 걸 감안하면 한미 반도체가 하나비전보다는 지금은 더 싸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화비전까지 만나봤고요. 남은 시간 동안에는 저희가 문자와 채팅으로 들어온 게 워낙 많아서요. 요거를 조금 소화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유 대표님부터 돌아가면요. 3828님께서 로봇주입니다. 자, 뉴로메카에 대한 고민을 남겨주셨어요. 98,600원에 15%라고 하시는데, 자, 뉴로메카도 정말 핫했죠. 사실 새해 들면서 너무나 핫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지금 꽤 횡보하는 구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향후 전망 어떨까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저는 좀 비싸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뉴로메카에 대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던 사람이었고 그게 이제 주가가 지난번에 한 3만 원 안 되던 주가가 13만 원까지 그렇죠. 상당히 빠르게 올라갔었는데 이때 올라간 이슈가 사실은 뭐 삼성 운영이 지분 좀 높였다라고 하면서 제2의 레인보우가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올라왔는데 조금 그건 좀 과했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유로메카의 기술력이나 이런 걸 감안하면 지금 주가는 적정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비싼 것도 아니고 아주 싼 것도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약간 이제 그 이후에 보면은 좀 조정이 좀 나오면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 어느새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40%, 50% 가까이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 7만 5천 원 정도가 지켜진다라면 좀 반등은 좀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7만 5천 원 이탈하면 그때는 확실하게 손절가를 정해놓고 좀 비중을 줄여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7만 5천 원 라인을 잘 지켜가면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 대표님 앞으로 6989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이노스페이스, 또 오랜만에 보는 종목명입니다. 한창 핫했었는데 지금 주가가 그래 조금 옆으로 간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22,000원에 15%. 재매수했는데 대응 어떻게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일단은 손절가를 명확하게 일단 기준을 정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1월 새해 첫 주도주가 우주항공이었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이제 우주항공주 안에서는 옥석이 가려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페이스X랑 관련해서 투자가 들어간 뭐 VC라든가 아니면 또는 진짜 기술력을 확보를 하면서 좀 주가를 상대적으로 많이 올린 주식도 지금 빠지고 있는데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아직은 다소 부족하다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3천억 후반대인데 하는 매출액이라든가 실적을 보시면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 하더라도 전 다소 테마성으로 좀 순간적으로 크게 올라갔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요. 이렇게 좀 테마를 타고 파동이 크게 나왔다가 그 다음 주정이 나오는 주식은 기술적으로도 반등이 다소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유통 물량 이상으로 거래 대금을 터트리면서 주가를 올린 게 아니라 거래량 없이 앞전 물량을 소화하면서 이런 패턴이 나왔다는 것은 좀 거래량 없이 또 주정이 나올 수 있는 국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2차 파동이 나오기까지는 스페이스X라든가 더욱더 큰 우주항공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 조금 어렵다라 보고 있습니다. 시장 소외주가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 17,000원을 정해두시고 그 사이에 반등이 안 나오면 손절가 기준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손절가 17,000원을 잘 주시하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유 대표님 종목 상담 조금 더 이어가죠. 5095님, 삼화 콘덴서에 대한 고민을 남겨주셨습니다. 64,700원에 20%라고 남겨주셨는데 최근에 좀 핫한 종목 중에 하나였고요. 지금 가격대를 보면 그 시장의 주목을 한창 받을 때 매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손실을 보고 있는 구간인데 올라갈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이게 이제 MLCC 가격 상승에 대한 또 기대감이 한 번에 반영이 되면서 급등했다가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제 저는 MLCC 가격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 수요처가 상당히 다변화되고 있고 또 예전보다 좀 비싼 제품의 고성능 MLCC 수요가 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저는 올라갈 수는 있다. 다만 이제 워낙에 이제 그 한번 오버슈팅이 걸렸다가 지금 조정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 5만 원을 이탈하면 안 된다 생각하고 있고 비중이 지금 한 20% 정도 되세요. 그러면 딱 지금 매수가에서 64,000원이시니까 5만 원을 이탈했을 때 한번 추가 매수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대신에 그거는 이제 반등을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죽을 거라 생각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5만 원, 한 4만 8천 원 그 사이에서 한 번 정도는 추가 매수를 해보고 나서 반등을 줬을 때 빠져나오는 전략도 한 번은 세울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화 콘덴서까지. 자, 이 종목을 끝으로 오늘 상담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2부에도 상담이 쭉 이어지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법으로 상담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